남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과연 내가 잘 되는 거를 싫어할까요? 이게 왜 어떤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블랙시금치입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건희 회장님의 어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1번 어록이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그 다음에 2번이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이 줄줄이 따라온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희 회장님이 어떤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러니까 기업을 성장시키는 퍼포먼스, 이거는 저는 엄청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주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 박 변호사님은 남의 잘됨을 축복하는 편이실까요? 저는 사실 이거는 정말 그래도 이거 하나는 자신 있는데 음. 저는 축복하는 편이에요. 근데 좀 그럴 땐 있어요. 쟤 너무 나쁜 애인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잘 되고 싶어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되게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는 사람인데 성공을 막 해요. 축복까지 못하더라도 나도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강한 열망이 일어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고 뭐 제 주변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되면 언제든지 축하해주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잘 된다 하더라도 뭔가 거기서 배울 점이 항상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떤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을 키움에 있어서 나는 이런 정도로 가고 싶은데 다른 그분은 약간 지름길이라던가 또 나름대로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빨리 성장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맞아요.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물론 범법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만 범법적인 행위가 아닌 어떤 지름길이나 요행을 바란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저는 많이 배우는 걸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대한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를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말이 너무 많잖아요. 뭐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 이게 어찌 보면 정말 많이들 느끼시는 그런 한국인, 어쩌면 전 세계인의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짚어볼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떤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상대방이 잘 되는 거를 보면 그 사람을 롤모델로서 내가 배울 수 있다라는 자세가 일단은 생길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양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저 사람을 되게 싫어하면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하는 게 있어도 그 사람을 보고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잘 된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저 사람 보고서 따라하고 싶지가 않아지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저 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저 사람을 좋아한다면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도 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와인바 옆에 새로운 신규 사업자인 뭐 소주랑 맥주를 파는 그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상가가 저희 가게 옆에는 너무 공실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유동인구가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저희 가게를 보거나 아니면 그 옆에 가게만 보고 왔을 경우에만 유동인구가 만들어지는 결과였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엄청 크게 돈을 많이 쓴 술과 맥주를 파는 이제 업체가 들어오게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므로 해서 보통 사람들이거나 저도 처음에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이 되게 짧게 끝났어요. 저는 그게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오히려 저희는 저희 가게에 복도가 있으면 새로 생긴 신규 술집으로 가는 그 복도에 저희 홍보물을 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네요. 심지어 라이벌이라 하더라도 함께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경쟁자가 잘 되면 나도 거기서 배울 점이 있고 그 경쟁자가 더 타겟들을 많이 끌어온 만큼 나도 그만큼을 같이 또 끌어올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상권이 살아나면은 어떤 이제 가게들도 주변에 다 살아나는 거고 주변인들이 잘 되면은 이제 나도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예. 심지어 제가 그 경쟁자보다 못한다 하더라도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실력이 부족했구나. 혹은 우리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약했구나. 이걸 바탕으로 내 직접적인 경쟁자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남이 잘 된다 하더라도 나도 그걸 바탕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저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지금 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여기 방문하면서 보니까 바로 앞에 또 로펌이 아, 생겼더라고요. 예, 맞아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게 사실은 제가 오시는 곳에 창문에 제 네. 그거 전화번호랑 변호사 뭐 땡땡땡 이걸 써놨었어요. 그게 붙여놨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로펌이 오니까 이제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로서는 막 무조건 이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솔직히 이제 바로 앞에 오더라도 그냥 제가 잘하면 저한테 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물론 뭐 바로 옆에 이렇게 생기면 그렇게 달갑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싫어할 이유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뭐 이제 그냥 보통 그리고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지만 다만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 저기 옆에 오니까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좀 각오를 뭐 다시 세우기도 하고 좀 새로운 홍보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긴 합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위기라는 요소가 생기게 되면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사업가들의 숙명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재밌는 거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 같아요. 남이 잘 된다는 거를 바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효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남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과연 내가 잘 되는 거를 싫어할까요? 보통의 사고는 나는 잘 되고 싶고 너는 잘 되지 마라 하거든요. 계속해서 나는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은 못 되고 있는 사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루에 한 10명을 만난다고 치면요. 10명을 만났을 때 다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그 만나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내 하루에 24시간으로 치면 그 10명을 만나고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안 되는 방법만 그렇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게 돼요. 마음가짐에 있어서 네. 어떤 행동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고 있기 네.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이 못됨을 보고 좋아하고 남이 잘 되고 있으면 어떻게 좀 끌어내리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정작 자기 일에 있어서 그렇게 진심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의뢰인이나 어떤 이거는 동업과 관련돼서도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의뢰인을 소위 말해서 돈을 뜯을 수 있는, 그러니까 뜯어내야 된다는 대상으로 보는 것과 저 사람과 나는 같이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의 관점 차이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된다는 걸 축복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 의뢰인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뢰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 결국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서로 그리고 협조하고 그러고 협조하고서도 안 됐으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보통은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받았으면 난 돈 받은 만큼만 일을 해.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남이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런 길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되고 너는 괜찮아. 이런 식의 가는 사고가 대부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습관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잘 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의뢰하거나 어떤 일을 요청을 받거나 의뢰를 받을 때 그 결정적으로 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은 정말 저는 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1에서부터 끝까지 다 조사를 해서 맞아. 나는 이번에 요 박 변호사 로펌에 일을 맡겨야지가 아니라 한 순간에 의뢰인은 딱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맡겨야겠다. 저는 그건 보통 이제 그 변호사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네네네. 그 변호사님의 약간 태도라든지 행동 그리고 나한테 아이 컨택을 하거나 아니면 믿음직한 어떤 멘트를 쳐주신다거나 네네네. 뭐 이런 어찌 보면 한 인상이나 애티튜드 같은 거죠. 이런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애티튜드 같은 건 항상 내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뭐 어떤 영업적인 멘트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또 이룰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이건희 회장님의 어록이 꽤 큰 인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리더로서 얘기를 하면 사업을 키워서 내가 먹여 살릴 사람을 늘리는 사고가 있고 다른 사람의 파일을 뺏어오는 사고가 있는데 전자의 사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훨씬 더 잘 풀리고 조직을 더 키우고 내가 사업을 더 키우고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의 사고랑 부정적인 방향의 사고 이런 게 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듭니다. 맞아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